100대 1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고 100대 1 100대 1까지 좀 기존에 다녔던 회사를 왜 퇴사하셨는지. 네. 사회복지 통합솔루션 기업 1200 기관이 선택한 기업.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어렵고 복잡한 회계 업무 국회어 위탁 서비스와 함께하세요. 국회어. 안녕하세요, 신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천천박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일단 자격증, 위안부 자격증, 다른 자격증도 비슷하겠지만 네. 위안부 자격증을 따놓고 실질적으로 일을 안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네. 뭐 비율을 따졌을 때는 거의 6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일을 안 하신다고 합니다. 6분의 1. 예. 아, 그러니까 자격증을 6명이 따셨으면 그렇죠. 그 중에 한 분 정도만 예, 한 분 정도만 일을 하신다. 근데 이게 일을 실제 안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장롱 여러 같은 거죠. 네네. 예. 애초부터 이제 일을 할 생각이 아니라 자격증을 취득을 위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을 테고 취직이 안 돼서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천천 박사는 생각하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 미리 시간 될 때 따두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예. 그리고 아직은 뭐 아무래도 공단에서 이제 수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거다 보니까 뭐 급여 자체가 지금 만약에 현직에 계시다면 뭐 40, 50대 일반 직장인을 다닌다면 아마 급여가 아무래도 요양보호사 그 급여는 그다지 높진 않잖아요. 메리트가 네. 없어서. 그래서 추후에 나중에 내가 퇴직을 하고 해야지 하고 이렇게 미리 따놓으시고 킵하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 그렇죠. 생각도 해보네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쪽 저쪽 뭐 유튜브도 많이 보고 실제로 블로그도 이제 많이 찾아보니까 이게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따놓고서 놔두는 경우도 있지만 취직을 할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냥 단순하게 이게 요양보호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뭐 지금 원래 하시던 업에 대해서는 면접도 잘 볼 수 있고 그 관련 업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실 수 있지만 새로운 일을 도전을 하시다 보니까 네. 이쪽 관련해서 정보를 얻고 싶어 하시는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면접인데 그러면 이런 장기 요양 쪽에 취업을 하실 때 전반적으로 면접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은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는 건가요? 그렇죠. 네. 예,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네. 예,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얘기를 해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좋습니다. 좋죠?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일자리는 어떻게 찾아야 돼요? 구직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직 먼저. 일단은 고용센터에 한번 일단 방문을 하세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작년 인턴제, 청년 인턴제 이런 인턴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어떤 것이 나한테 해당할지는 실제 가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방문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사이트 활용해가지고 찾으실 때는 보통 복지 쪽은 워크넷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활용을 많이 합니다. 예, 그렇죠. 워크넷에서 보통 주로 그 구인구직 광고를 제일 많이 맞습니다. 그리고 올리죠. 워크넷이 좋은 점이 실제 우리 그 대표님들이나 인사 담당자가 글을 올릴 때 시간이나 4대 보험 유무, 그 다음에 뭐 성과금, 상여금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적어야지만 그렇죠. 넘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이 다른 구직 사이트보다 훨씬 더 좀 엄격하거든요. 예, 그런 점에 있어서 좋지 않나. 사실 뭐 그런 것 같아요. 장기 요양 쪽은 아직 제일 많이 보는 게 그 말씀하신 워크넷, 예. 워크넷 그리고 벼룩시장. 벼룩시장, 맞죠. 네, 예. 벼룩시장이 가장 두 군데 가장 광고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직 뭐 그 외에 뭐 기타 젊은 층들이 많이 사용하는 뭐 잡코리아나 사람인이나 뭐 이런 그 사이트들은 아직 많이 사용을 안 하고 아무래도 구인구직 연령대가 있다 보니까 대부분 그런 데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일자리를 지원해주는 이렇게 구인구직을 해주는 연계된 곳들이 있어요. 네, 그 일자리를 알선해주는 그렇죠. 곳들. 네, 그래서 그분들도 오크넷도 같이 이렇게 브릿지 역할을 해서 그걸 찾아서 소개도 해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사이트들 외에도
사실은 이제 공단 사이트에서도 구직 활동할 수 있는 거 네네. 아세요? 예, 네. 예. 자세하게 써 있지는 않아요. 실제 들어가 보시면. 근데 공단 사이트 오른쪽 편에 카테고리에 들어가 보시면 구직 사이트가 네. 따로 만들어져 네. 있습니다. 근데 잘 네. 활용은 안 네, 하시죠. 잘 활용하잖아요.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오히려 그 여성 일자리, 그다음에 YMCA 맞아요. 뭐 이런 데서 연계돼서 이제 우리가 사람이 필요하다고 오크넷에 올리거나 미리 그런 쪽에 연락을 드리면 그쪽에서 연락이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런 선생님이 있는데 한번 면접을 보시겠냐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브릿지 역할을 하는 그 기관들은 일단 일자리를 연결하는 것 자체가 성과다 보니까 네, 예, 그죠. 굉장히 공격적으로 우리 그 누님들 네, 도와드립니다. 네. 예. 아유 우리 형님들 형님들 챙겨주셔야죠. 형님들도. 예.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찾으면 그렇죠. 예, 결과적으로는 사이트로 봤을 때는 워크넷이 가장 압도적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벼룩 시장까지 같이 이제 확인하시면 되고 대신에 이제 그와 더불어서 고용센터도 이제 방문을 해서 내가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다. 그리고 연계되어 있는 연계 업체들도 좀 같이 활용해서 취직을 한번 해보자. 네, 구직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좋은 곳에 취직을 하려면 뭐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요? 굉장히 종류가 많으니까 사실 그 부분을 준비할 때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중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해봐야 될 걸 먼저 조금 핵심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걸 말씀드리면 일단 입장을 좀 바꿔봐라. 그죠? 입장을 네. 좀 바꿔보셔라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냥 단순하게 취업을 하고 내가 검색 안 하고 어디든 취업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워크넷에서 하나를 골라서 이제 가실 것이냐, 아니면 정말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것이냐 이제 생각했을 때 내가 가고 싶은 곳은 다른 선생님들도 가고 싶은 기관이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경쟁률이 뭐 30대 1, 40대 1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100대 1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고. 100대 1, 100대까지 좀 100대 1까지. 근데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좋아 보이는 곳은 남도 좋아 보인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어디에 아무데나 취직을 하려면 자리는 있겠지만 좋은 곳은 그러니까 뭐 쉽게 이야기해서 남들보다 다른 데보다 급여를 다만 5만 원이라도 더 주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뭐 밥도 더 잘 나온다고 하고 만약에 체계적이고 더 시스템이 잘 돼 있다고 맞아요. 하고 그다음에 그 동네에 이제 뭐 평가가 되게 좋거나 그렇죠. 예, 거기 뭐 원장님이나 대표님이나 직원들이 참 화목하다 뭐 이런 걸 또 알아보면 알 수도 그렇죠. 소문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은 아무래도 사람이 더 몰리게 되겠죠. 그럴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본인이 좋은 분이라면 또 좋은 곳에 일을 하면 또 시너지 효과가 나니까 그런 곳에서 내가 경쟁력을 갖춰서 취업을 하셔서 일을 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그렇죠. 그때 이제 인사 담당자의 생각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 사실 이제 보통 우리 장교환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서류하고 면접을 보통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서류를 그렇죠. 먼저 1차로 보고 그 중에 이제 면접 보고 싶은 분들을 소팅을 해서 골라서 이제 면접을 오시라고 그렇게 이제 통보를 하는 편인데, 그럼 서류하고 면접으로 나눠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우선은 이력서죠. 서류가. 이력서죠. 예,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 이력서를 보통은 제출하시는데, 이게 아직까지 이력서를 문방구나 이런 데 가면 그렇죠, 그렇죠. 종이에 줄 이렇게 해서 사진 붙이는 안 있는 그 이력서를 쓰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거기에 또 사진도 넣어야 되니까 자기 증명사진 몇 장 없는데 그거를 면접을 갈 때마다 붙여서 갔다가 그다음에 면접이 끝나고 내가 합격을 못할 것 같으면 그 이력서 돌려받아도 될까요? 이렇게 또 이야기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이력서는 요즘에 그렇게 또 보시는 곳에서도 그다지 선호하진 않아요. 네. 그래서 고용보험센터 가면 그렇죠. 네, 거기서 예. 문의를 하셔서 이런 그 이력서를 한번 작성하는 걸 도움을 받으시면 계속 나는 이메일을 보내도 되고 그 이력서로 그냥 출력해서 가도 되고, 그래서 한번 이력서를 만들어 놓으면 그걸로 계속 쓰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내가 구직 활동을 할 거면 시간을 써서 신중하게 제대로 한번 이력서를 만드는 게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력서를 만드는 시점 자체가 구직 시작한 시점에
그 이후에 언제 취직이 될지 모르잖아요. 네네. 일단은 한 번 쓸 이력서이기 때문에 이왕 사용하시는 거 정말 그 남이 만든 걸 그냥 베껴서 하지 마시고 내가 살아온 것, 내가 여태까지 해온 것들을 그냥 가감 없이 경험을 좀 많이 살려서 적어주시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왜 직접 참여를 해서 가감 없이 말씀을 좀 쓰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오늘 만약 이력서를 적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완성을 시켰어요. 네네. 근데 취업 활동까지 3개월, 6개월 이렇게 지나면서 내가 써놨던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물론 뭐 계속 읽어보신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지만 이게 만약에 어디서 이제 베껴서 쓴 거라고 하면은 그 부분을 나중에 면접에 갈 때 꼭 물어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사실적으로 신뢰도 있게끔 좀 작성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면접은 그러면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면접 공통적인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네. 공통적으로 면접이라고 하면 복장, 태도, 네. 뭐 이런 것들이 일단 기본이 될 테고요, 그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얼마나 이제 이 성실하냐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뭐 경력이 어떻냐, 경력은 있으시냐, 뭐 이런 네.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복장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복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양복을 입어야 될까, 아니면 그 정말 이 정장에 준하는 차림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편하게 입고 가도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일단 천천박스의 생각은 일단은 깔끔해야 된다. 그냥 단순하게 원래 평소에 있던 그 평상복대로 입고 가서 면접 보는 것은 사실 자세라고 하는 부분을 봤을 때 일단 좋지 않은 그 면접이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깔끔해야 된다. 되게 어려운데. 어렵죠. 예. 제가 본 바로는 깔끔한데, 그러니까 막 정장을 해서 막 그렇죠. 풀 세팅을 하고 막 화장을 이렇게 막 하시고 귀걸이, 목걸이 다 하시고 이렇게까지 가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막 화장도 진하게 하시고 뭐 목걸이 하시고 귀걸이 하시고 팔찌 하시고 시계 차시고 너무 막 이쁘게 이렇게 백 들고 이렇게 가시면 왠지 이게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일이 아무래도 조금 더 활동적이고 어르신을 케어하는 일인데 저분은 봤을 때 손에 그 물 안 묻혀 보실 것 같이 그렇게 가시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가시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너무 등산복 차림이나 너무 나 활동적인 사람이야 라고 해서 그냥 등산복 차림으로 간다고 해도 이게 그래도 면접인데 그 면접인데 너무 성의가 없어 보이니까 그렇죠. 그래도 뭐 검은색 보통 바지에 이렇게 남방이나 뭐 이렇게 세미 정장 같이 약간, 블라우스를 입으시거나 깔끔하게 깨끗하게 그래서 그렇게 입고 가시는 게 제일 단정한 차림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더 알맞게.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딱 그 국룰처럼 이렇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 검정색 그러니까 알아듣기 슬랙스라고 하는데 그렇죠. 기지 바지. 네, 기지 바지. 기지 바지에 그 여자분들은 이제 블라우스. 그리고 남자 분들 젊으신 분들 면접 볼 때 정장을 보통 입는데 근데 그렇게까지 아무래도 입을 필요는 없고 그래도 단정하게 이제 진한색 바지에 위에 깔끔한 복장으로 가시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화장을 너무 안 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게 되게 애매모호해요. 복장이 좀 애매하긴 한데 정장 말씀하시는 게 정확한 것 같아요. 태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그 취업을 할 때, 그 면접을 보러 갈 때 태도라고 하는 부분이 어찌됐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 많이 드리는데요. 일단 취직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것이 일단 태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미 어르신을 돌보고 있다. 땡땡 요양원을 간다 그러면 땡땡 요양원의 어르신을 내가 돌보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봉사하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나, 들어갈 때는. 저는 일단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혹시 신프로님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 한마디로만 정의한다면? 제 생각에는 우선은 사전조사를 좀 하고 가셔라. 사전조사, 아주 좋은. 그래서 막 이 회사에 대해서 막 다 알고 가실 필요는 없지만 쉽게
대부분의 뭐 주간보호센터나 요양원 같은 경우에 그리고 방문요양센터도 그렇고 그 공단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우선은 이 센터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다 나오죠. 나오죠. 그래서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몇 분이나 계신지, 여기 어르신 몇 분이나 계신지, 그리고 뭐 평가를 받았으면 여기는 평가를 어떻게 받았는지, 그렇죠. 정원이 몇 명인지 나와요. 네, 정원이 몇 명인지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지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구도를 그리시고, 그리고 이 센터가 운영하는 뭐 홈페이지나 블로그나 밴드가 있으면 거기 들어가서 구경을 한번 해보시면서 그 분위기를 파악하시는 게, 여기 이 센터의 분위기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나오는 어르신들 사진도 볼 수 있고, 거기에 일하시는 선생님들 얼굴도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조금 더 그 면접을 보러 갈 때 긴장감도 조금 이제 덜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어느 정도는 알고 가니까. 그렇죠. 예, 어떤 질문을 하실지도 거기에 뭐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써 있거든요. 네네. 목표도 써 있고. 네. 실질적으로 그게 일반적인 문구라 하더라도 그 부분을 알고 가는 거랑 네. 전혀 안 보고 가는 거랑 사실은 굉장한 차이가 있었어요. 네네. 그리고 뭐 원장님이나 대표님들마다 다르겠지만 면접을 보는데 이렇게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이제 신입사원들 면접 보는 것처럼 뭐 그런 막 어려운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죠. 네. 이제 현실적인 질문을 더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미 말씀하신 김에 네. 어떤 질문이 있을까 조금 힌트를 드려볼까요?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일단 그런 것들을 물어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어르신들을 모시는 거고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왜 되셨는지는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기본적으로 이분이 퇴직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요양보호사가 됐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고용을 하는 이제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어르신들을 모셔야 되는데 이분의 마음이 느껴지는 게 크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잘 표현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네. 당연히 급여를 받고 월급을 받는 게 중요한데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네. 굳이 그거를 그 자리에서 그렇죠. 저 돈 벌려고 요양보호사 됐습니다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그렇죠. 그 의미를 담아, 그래서 성심성의껏 어르신들을 모시는 게 제가 퇴직을 하고 제 두 번째 직업으로 잘 맞는 것 같아서 선택을 했습니다라고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물어보시는 게, 보통 이제 이력서를 받으면 이력서에 그 전에 이제 근무하셨던 데가 쭉 있잖아요. 나오죠. 그러면 기존에 다녔던 회사를 왜 퇴사하셨는지,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유를 잘 현명하게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내가 여기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면접을 들어가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사실 면접을 보는 거는 뭐 대표님이나 원장님이나 아니면 거기에 센터장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보시겠지만,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거기 계신 어르신들과 거기 있는 선생님들이 다 나를 본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밝고 이제 좋은 이미지를 많이 주시도록 웃으면서 인사하시고, 이런 게 굉장히,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제 가족처럼 하루에 8시간, 9시간을 같이 지내시는 분들인데, 맞아요. 그러면 면접 보신 분 잘 가셨어요? 그러니까 인상이 참 좋으신 것 같아요.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면접에, 그게 자기소개서를 잘 쓰냐 뭐보다 더 큰 힘이 되거든요. 면접 시간이라는 게 그 자리에 앉아서 센터장님이나 원장님이 들어왔을 때 면접이 시작이 아니라, 그 센터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딱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면접은 시작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좋은 직장에 똑같은 급여를 받던, 그리고 받더라도 조금 더 좋은 직장에 좋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일을 하시고 싶으면 아무래도 그렇죠. 경쟁력을 갖추셔야 되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경쟁력이 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